자, 이번 시간에는 피난 설비 중에 하나인 유도등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유도등의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그 용어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도등의 정의가 나오죠. 유도등이라고 하는 것은 자,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여기 나와 있죠.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이다. 그래서 유도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 상태에서는 상용 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 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 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바로 유도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난구 유도등이 나오죠. 피난구 유도등. 그래서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이다. 그래서 유도등 중에서 이제 피난구의 방향을 알려주는 그러한 유도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로 유도등은 말 그대로 통로를 안내해주는 유도등이에요. 그래서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여기 통로 유도등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도에 설치하는 복도 통로 유도등, 거실에 설치하는 거실 통로 유도등, 그리고 계단에 설치하는 계단 통로 유도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 유도등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유도등 나옵니다. 복도 통로 유도등은 피난 통로가 되는 복도, 그렇죠?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거실 통로 유도등은 이제 거실이 되겠죠.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실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통로 유도등으로 이제 계단 통로 유도등이 있죠. 자, 이것은 피난 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 이것을 계단 통로 유도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객석 유도등이 나오는데 이것은 설치하는 장소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용하는 영화 상영관 같은 데 있죠. 영화관에도 이렇게 객석 유도등을 설치를 하는 거죠. 객석의 통로나 바닥이나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이것을 객석 유도등이라고 합니다. 다음 피난구 유도 표지는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이 아니고 표지입니다. 표지. 등은 아닙니다. 표지예요. 자, 그리고 통로 유도 표지는 피난 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 표지다. 이런 정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난 유도선 정의 아셔야 돼요. 피난 유도선. 자, 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띠 형태로 피난을 안내하는 유도선이에요. 그래서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그러니까 이것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한다. 축광 방식의 피난 유도선이고요. 그리고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 그렇죠?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 유도 시설이다. 그래서 여기는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다. 이건 광원 점등 방식이죠. 그래서 축광 방식과 그리고 광원 점등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선식 배선을 보시면 평상시에는 유도등을 소등 상태, 평상시에는 유도등을 소등 상태로 그리고 유도등의 비상 전원을 충전하고 화재등, 비상시 점등 신호를 받아 유도등을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하는 방식의 배선이다. 그래서 2선식 배선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상시에도 점등이 되어 있지만 이 3선식 배선은 지금 비상시에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만 점등이 되는 그러한 배선 방식인 거죠. 이게 바로 3선식 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피난구 유도 등의 설치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구 유도 등의 설치 기준이에요. 자, 지금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해야 되는 장소 4가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자, 옥외가 아니라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자,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그리고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방향을 알려준다고 했어요. 다음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에 출입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번과 2번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 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이렇게 해서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장소 4가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자, 이게 피난구 유도등을 보면은 우리 머리 위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입문이죠, 출입문. 출입문 위쪽에 붙어 있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 높이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자, 1 또는 2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1 또는 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 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 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1번과 2번 같은 경우 이걸 맞아요. 1번, 2번. 자, 다만 1 또는 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 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외라는 거죠. 그리고 자, 3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방향의 화살표가 함께 표시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화살표도 같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설치 장소별로 설치가 가능한 유도등과 유도표지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설치 장소별로 설치가 가능한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의 종류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이겁니다. 여기. 그래서 대형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 그리고 객석 유도등.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보통은 공연장, 그리고 뭐 운동시설, 관람장, 이런 설치 장소를 물어보고 자, 이 장소에 설치가 가능한 유도등은 무엇이냐, 설치가 불가능한 유도등은 무엇이냐, 이렇게 문제에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설치 장소별로 설치 가능한 유도등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는 대형 피난구 유도등이 있고, 그리고 중형 피난구 유도등, 소형 피난구 유도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별로 어떤 유도등과 유도표지가 설치가 되는지 잘 매치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을 보겠습니다. 통로 유도등입니다. 자, 통로 유도등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통로 유도등 같은 경우는 거실, 그리고 복도, 계단에 설치한다라고 했었죠. 자, 먼저 복도 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 보겠습니다. 복도 통로 유도등. 자, 먼저 복도 통로 유도등이기 때문에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그리고 이제 구부러진 모퉁이 및 설치된 통로 유도등을 기점으로 이것도 기억하세요.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 보행거리 20m마다.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이것도 설치 높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자,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 역사 또는 지하 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통로 중앙 부분에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도 통로 중앙 부분에 바닥에 설치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그렇죠? 바닥에 매립하기 때문에 파괴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복도 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이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거실 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 보겠습니다. 거실 통로 유도등이에요. 자, 이게 거실 어디에 설치한다? 거실의 통로에, 그렇죠? 거실의 통로에 설치를 하고, 자,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복도 통로 유도등을 설치할 것. 다시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뭘 설치한다고요? 복도 통로 유도등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이거는
이제 복도 통로 유도등과 동일하죠. 그래서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 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계단 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이에요. 계단 통로 유도등. 자,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할 것. 자, 그런데 한 개 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계단참마다 설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닥으로부터 높이 얼마?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설치 높이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통로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 자, 이러한 설치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석 유도등의 설치 기준입니다. 객석 유도등. 자, 먼저 객석 유도등은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객석 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통로, 바닥, 벽 이 세 가지를 암기하셔야 돼요. 바로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객석 유도등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 다음의 시계에 따라 산출한 수의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자,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는 얘기는 바로 소수점이 발생하면 바로 절상, 올림을 해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4.5가 나왔다? 몇 개예요? 5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설치 개수 같은 경우는 객석 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를 4로 나눠주고요. 1을 빼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객석 통로 유도등의 객석 유도등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객석 내의 통로가 5개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개수의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유도표지의 설치 기준입니다. 유도표지입니다. 유도등은 아니고요. 유도표지입니다. 표지판 같이. 자,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자, 여기에서는 이 보행거리 암기하셔야 되겠죠. 유도표지는 보행거리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합니다. 15m 이하. 그 다음 피난구 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 그렇죠? 피난구 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를 하고 통로 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입니다.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그리고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되고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그리고 축광 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 조명 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이렇게 해서 유도표지의 설치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피난 유도선의 설치 기준인데, 자, 피난 유도선 같은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축광 방식이 있고 광원 점등 방식이 있어요. 먼저 축광 방식의 피난 유도선의 설치 기준을 볼게요. 먼저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입니다. 자,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얼마라고요?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그리고 피난 유도 표시부는 자, 간격입니다.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자, 이게 똑같아요. 자, 설치 높이도 50cm 이하고요. 설치 간격도 50cm 이내입니다. 똑같이 50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자, 외부의 빛 또는 조명 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 조명 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자, 이것은 축광 방식의 피난 유도선의 설치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광원 점등 방식의 피난 유도선이죠. 광원 점등 방식.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축광 방식인지 광원 점등 방식인지. 자, 먼저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이거는 축광 방식과 동일하죠. 자, 그다음 피난 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네,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그러니까 축광 방식은 바로 50cm 이하였는데 이제 광원 점등 방식은 1m 이하가 높이가 되는 거죠. 설치 높이. 그다음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자,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자, 이건 똑같죠. 자, 축광 방식도 50cm 이내, 광원 점등 방식도 50cm 이내입니다. 자, 실내 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는 1m 이내로 설치할 것. 그 다음 수신기로부터의 화재 신호 및 수동 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그리고 이제 비상 전원이 상시 충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6번째,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 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묻는 거예요. 매립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 피난 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자, 여기까지가 광원 점등 방식의 피난 유도선 설치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도등의 전원, 유도등에 사용되는 전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먼저 유도등의 상용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설비, 전기 저장 장치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자, 이거 많이 봤죠? 자, 이것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리고 비상 경보 설비, 비상 방송 설비 똑같죠? 예, 상용 전원 똑같습니다. 축전지 설비, 전기 저장 장치,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 그리고 뭐 한다?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여긴 똑같습니다. 다른 설비와. 자, 그다음 비상 전원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이 비상 전원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축전지로 할 것. 그래서 이 축전지 설비와 축전지는 다른 거예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축전지 설비는 상용 전원으로 쓰는 거고요. 축전지가 비상 전원으로 쓰고 있는 거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유도등을 몇 분 이상?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용량이 더 크죠. 60분이니까. 어떤 경우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일 때 용량이 더 긴 겁니다. 3배. 20분이 아니라 60분이니까. 그리고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 역사 또는 지하 상가. 자,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비상 전원 용량이 얼마라고요? 60분 이상이죠. 나머지는 다 20분 이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예외죠. 예외사항. 이런 경우만 60분 이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배선에 대한 사항이 나오죠. 배선. 자, 배선 내용 보시면 자,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 배선은 뭐한다? 직접 연결할 것. 그리고 유도등은 전기 회로에 전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전멸기, 스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전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할 것. 그러니까 전멸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이거는 2선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점등 상태는 2선식, 3선식이 아니고 2선식이 되는 거예요. 자, 다만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거죠. 이게.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3선식 배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바로 외부의 빛에 의해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점등 상태가 아니어도 외부의 빛에 의해서 피난구나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꺼져 있는 거예요. 소등 상태로. 자, 그리고 자,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예를 들어서 영화 상영관 같은 경우는 어두워야 되는 거죠. 주변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점등 상태가 아닌 소등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긴급할 때만 점등이 되는 그러한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3선식 배선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선식 배선은 옥내 수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내화 배선,
또는 내열 배선으로 할 것. 그래서 배선의 종류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 회로에 전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점등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3선식 배선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소등 상태가 되어 있다가 이제 화재가 발생했거나 긴급 상황 시에 점등 상태로 바뀐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 5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점등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었을 때, 그러니까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와 서로 연동이 돼서 이렇게 감지기나 발신기가 작동되면 자동적으로 연동해서 유도등이 점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상경보 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됐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상경보 설비의 발신기와 연동해서 발신기가 작동하면 유도등도 같이 점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상용 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네 번째로 방제 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그리고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되는 때.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자, 실기시험에서 서술형으로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도 대비하면서 실기시험까지 같이 대비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선식 배선으로 충전 점등이 되는 경우 이 5가지에 대해서도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은 유도등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